계속해서 다음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션입니다. 여섯 번째 세션에서는 우주 제약 산업을 위한 서브오비털에서의 바이오 실험 검증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스페이스 린텍의 이석범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이석범 박사님께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페이스 린텍의 이석범 책임연구원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페이스 린텍 책임연구원을 계시고요.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셨고 우주의약품 제조 모듈 및 드롭타워 기반의 중력 제어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심으로써 또 이 분야에 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이렇게 돈이나 경제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장이 아니라서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일단 저희가 회사에 좀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갖고 제가 거의 이제 입사 막내입니다. 입사 막내가 이제 대신 발표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돈 얘기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제 우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왜 재밌어서 그런 겁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우주제약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우주인들을 해서 우주에서 의약품을 제조를 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세중력 환경에서 신약 개발이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개념을 보시면 일단 원료를 갖고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학의 원료 의약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만들고, 그리고 온사이트에서 그걸 다시 검사를 하고 그거를 복용할 수 있는 형태의 약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 정거장 같이 이런 무중력 상태에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주 정거장에서 이런 카세트의 아주 되게 조그마한 형태로 우주에서 하기 때문에 조그만 형태로 이런 키트 형태로 만들게 되고,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거는 이제 바이오 결정 성장을 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키트입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일단 한 4세트 정도의 이제 그 주사기 세트가 있고,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이 이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 있는 가이드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결정 성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결정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가는 이유가 이게 왜 재밌냐면은 이제 우주에 나가면 이제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에서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 나가야지만 이제 중력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미세중력 환경에서 인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변화를 갖고 이게 단순히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에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골격계나 심혈관계, 호흡기, 그리고 신경정신계 모든 분야에서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중력 변화에 따라서 골밀도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화성을 한번 가게 되면은 골밀도가 거의 노인 한 80세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력 변화에 따라서 근육 조직이 변화하게 되는데, 사진에도 보시는 것과 같이 근육 조직이 현저히 작아지고, 그리고 그 색깔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저 색깔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무산소 운동을 할 때 그 주로 작용을 하는 근육들인데 저 근육이 많아지면은 그 피로도가 쉽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중력 변화에 따라서 인체 혈류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일단 우주에 나가게 되면은 초기에 그 얼굴 쪽에 혈류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이나 얼굴 쪽에 혈류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빵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지구 최초의 우주인 그분이 약간 얼굴이 동그라시기도 하지만 그 사진 자체에서 되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가 이렇게 얼굴이 혈류가 얼굴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체가 이 그 혈류 증가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게 되면은 몸 전체에서 혈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인체 거기에 관련된 질병들이 어떻게 발병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종양 같은 경우에 그 무중력 상황이 이제 종양의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종양이 그 인체의 면역 체계를 피해가려고 여러 가지 신호들과 성장 체계를 갖고 있는데 자기의 신호 체계들을 되게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종양이 어떤 신호 체계와 성장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러한 그래서 이제 신약 연구를 위한 미세중력 환경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순히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및 의약품 생산을 위한 그 미세중력 환경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미세중력 환경이 되면 세포가 그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압력이나 침전 현상이 없습니다. 맨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고 세포나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래프고 그거 보시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포 분화가 매우 원활하게 그리고 조직들이 성장이 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가 이제 크리스탈 생성인데 크리스탈이 무중 환경에서 되게 균질하고 고품질의 크리스탈이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중력 환경에서 일어나는 인체 변화나 또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주 정거장에서 일단 바이오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왼쪽 그림에 보시는 그 기업들은 이제 제가 듣기로 되게 다 유명한 다국적 제약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나 아까 전 그 슬라이드에 보여주셨던 머크나 그 바이오 인겔하임 그리고 사노피 같은 경우는 단백질 결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약 생산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라이 릴리나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이나 근육 손실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종양 및 치료법 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무중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약 연구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백질 결정과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에 분이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처럼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그 키트루다라는 약물을 고순도로 제조를 하는 거를 실증을 했었고,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바르다 같은 경우에 이제 재진입까지도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결정 성장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이제 3000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백질 결정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에 필요하고 또 이 구조가 이제 결정이 나면 그 단백질과 잘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과 단백질의 결합을 확인하는 신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고순도 높은 안정성을 가진 원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 단백질 결정은 이제 제약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왜 단백질 결정을 생산하는 것이 어렵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침투 현상과 대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물질의 그 결정이 상당한 데 있어서 붙어야 되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대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불순한 물질들이 붙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대류가 아니라 이제 확산으로만 이제 단백질이 결정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되게 균질하고 그리고 크고 안정적인 상태의 단백질 결정이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결정은 일단 신약 물질을 신약 후보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신약을 이제 그런 후보군과 그런 가능성 있는 물질을 찾는 것이 한 전체 신약 개발에서 한 4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약을 이제 실제 제조하는 단계 5단계에서도 이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백질 결정을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으면은 일단 크게 4가지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래는 한 4도 이하에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용원에서 저장을 할 수 있어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병원에 안 가고서도 저희가 쉽게 투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순도 의약품으로 저희가 약품을 만들게 되면 투약량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저감이 되고 따라서 이제 의약품 효과는 올라가는 반면에 전반적인 이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내려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익숙한 의약품들이 이제 화학 의약품인데 그거는 이제 결정화가 되게 쉽고 안정적이어서 저희가 실제 약국에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 의약품입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안정성이 낮아서 보관이나 운송이 되게 어렵고요. 그 한 예로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였고요. 따라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그 콜드체인 기반으로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0% 정도가 보관 운송 과정이 변질이 돼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콜드체인 소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전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약 한 500조 규모인데 그 원료 의약품 시장 규모는 그거의 한 7% 정도 되는 한 7.5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품질 단백질 결정을 저희가 만들 수 있으면은 이쪽 원료 의약품 시장에 이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제약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줄기세포 연구인데요. 뭐 논문으로 여러 가지 보고가 되듯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구 환경에서 있는 줄기세포 성장시킨 줄기세포인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미세중력 상황에서 성장시킨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그 크기가 확연히 크고
그리고 더 이제 그 길이 대비 그 전체적인 이제 동그란 쉐입을 갖게 돼서 줄기세포가 되게 잘 성장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우주정거에서 여러 식량 및 제약 관련된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줄기세포 그리고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줄기세포 연구를 이제 우주공에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 장기를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작은 장기 형태로 이제 줄기세포를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공장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우주에서 그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 지구에서 오가노이드를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한 세트는 이제 우주 공간에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에리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성장시킨 그 오가노이드하고 그리고 지상에서 성장시킨 오가노이드를 비교를 하면서 우주 공간에서 어떠한 차이점과 장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런 키트 형태로 저희가 그 줄기세포를 연구를 할 때 하는 형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우주 환경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장점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단 지금은 가능성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주 정거장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지 또는 나사와의 어떤 계약 관계 그리고 준비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100억 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사용 허가 자체가 거기가 이제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그리고 공동 연구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이제 저궤도 위성에서 의약품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원격 무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원격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뭐 계속 저희가 실시간으로 원격을 할 수 없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위성이라는 거가 그 통신국과 통신이 가능한 뭐 아주 단시간 내에 원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요 플레이들이 나와 있는데 뭐 레드바이어라든지 그 스페이스 탱고 같은 경우에서 이제 지금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의약품 생산을 이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궤도에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무인화나 자동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에 생산 자체가 이제 비용도 높고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의 최적화와 페일세이프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와 그리고 경험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우주 정거장이나 이제 위성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방법은 크게 뭐 4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궤도 비행, 뭐 포물선 비행, 드롭 타워, 시뮬레이터가 있고 주요 플레이어로 보시면은 이제 중궤도 비행 같은 경우는 그래비티 랩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여기가 이제 미세 중력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저희가 그 하이 퀄리티의 그 미세 중력을 구현하기가 힘들고
로켓 발사하고 회수하는데 좀 어려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포물선 비행을 사용을 해서 검증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이제 한 번 비행하는데 20회 정도밖에 미세 중력을 구현할 수가 없고 또 비용도 회당 8천만 원 정도 돼서 이거 역시 그리고 이제 미세 중력 시간도 25초 정도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로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린텍 저희 회사에서 강원도 쪽에 있는 수직 폐광을 활용을 해서 수직 폐광이 이제 최장 한 800m 되는 폐광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미세 중력 시간을 10에서 20초 정도 거의 이제 포물선 비행 수준으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이 실험 환경 재현이 용이하고 또 반복 실험을 용이합니다. 그리고 실험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간단히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장비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미세 중력 환경하고는 실제로 이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우주환경 의약품 연구 및 제조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려는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폐광 수직 궤도를 활용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타워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 그리고 단백질 결정 성장하고 셀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일단 지금 저궤도 위성 기반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주정거장 쪽 비용이 또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라서 일단은 두 가지 다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저기 그 정선에 한 600m 전 수직경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저 구조물 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구조물은 그냥 탄광에서 사용하는 구조물이고요.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한 600m 또는 이제 800m 되는 수직경도를 활용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을 해놓고 그 무중력 시간을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저희가 내년이나 원래 사업 계획에는 이제 내년 정도 이제 쏘아 올리려고 하는 이제 그 검증용 위성이고요. 뭐 전체적인 저희 로드맵은 일단은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게 전체적인 로드맵인데 일단은 저런 미니 유닛으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위성체에다가 그것을 올려서 그리고 이제 지구까지 떨어지면서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재진입까지 하는 모듈까지 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전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계도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설계를 위한 데이터와 그런 경험을 쌓는 거고, 지금 중계도 발사체하고 이미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중계도 발사체 회사의 이제 목표였고, 3번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회사의 모듈의 그 기능을 검증을 하는 그런 거고, 저희 목적 자체는 중계도에서의 목적 자체는 저희 모듈의 기능이 제대로 다 작동을 하는지, 또 이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반도체 아니고 단백질 크리스탈을 이제 넣고서 장착을 하고서 중계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이제 검증할 건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크리스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시험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중계도 탑재체에 탑재까지 해서 탑재 실험까지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계도에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실험 검증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계획인데요. 저희 목적은 이제 바이오 실험을 위한 저희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바이오 물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중력변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거,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재진입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이제 고도에 따른 그 중력 변화에 대한 그래프고요. 그게 이제 저희 중계도 그 사업체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뭐 국가 우주개발 미션에서 어떤 포션을 차지하는지를 보시면은 우주 수송 완성하고 우주 산업을 창출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뭐 10% 정도의 그 매출을 기대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한 10% 정도 매출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주의학, 우주제약을 이제 단순히 뭐 어떤 그 뭐랄까 재미나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메디슨 포 휴머니티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석범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마쳐주셨고요. 어떤 계속 발표하는 그 맥락이지만 그 우주의학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것 되게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그 무중력, 미세중력 환경을 구현하려고 하신 어떤 그런 시도들이 되게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계속 조금씩 누적이 돼서 지금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요. 저 너무 안타깝지만 좀 이석범 연구원님께는 저희 질문을 좀 별도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연구원님 죄송한데 혹시 이따 패널 토론에 참여를 하시는지요? 예. 네네. 그러면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좀 더 질문해 주시면은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